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처음 목차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과거에나 제 학창 시절을 좀 풀려고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현재에나 그리고 미래에나 그리고 마무리 및 Q&A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저희 인적 사항입니다. 제 이름은 이제 최재현이고 생년월일은 2002년 9월 12일 얼마 전에 생일이었고요. 올해로 이제 24살입니다. MBTI는 제가 안 적으려다 적었는데 이제 적으려고 어젯밤에 검사를 또 몇 번 다시 해봤거든요. 근데 계속 해봐도 반반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두 개 다 적어봤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넣어봤는데 앞전에 이제 아무도 안 적어놨길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독창성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. 이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무슨 뜻이냐고 좀 물어보는 사람이 좀 여럿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라 좀 떨리고요. 이제 제 좌우명과 관련된 아이디입니다. 혹시 좌우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정직하게 살자. 정직하게 살자. 혹시 또 있으실까요? 모든 최선을 다하자입니다. 최선을 다하자. 저는 이제 좌우명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로 적혀 있거든요. Today is the youngest day of your life. 혹시 이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분 있을까요? 오늘이 너의 삶에서 제일 어린 날이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이 이제 너의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뜻이고요. 제가 이제 마음가짐으로 갖고 있는 말인데 이제 무엇인가 할 때 좀 후회하지 말자. 젊을 때니까 좀 후회하지 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. 그럼 이제 초등학생 시절 사진입니다.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진이 좀 저학년 때 2학년, 3학년 정도 때 찍은 사진이고요. 마지막이 5학년 아니면 6학년인데 이게 만들면서 또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지금이랑 좀 똑같이 생겼다 하고 좀 반응이 좀 뜨거웠던 사진입니다. 처음 자전거 사가지고 좀 신나 보이진 않는데 그런 사진이었고요. 초등학교 시절 받았던 상장입니다. 더 가져오고 싶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부 시스템에 불이 나가지고 더 가져오지 못했고, 왼쪽이 이어달리기 우승, 그다음 오른쪽이 스포츠 부분 공로상, 마지막이 이제 체력상입니다. 이처럼 저는 뭐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좀 운동하는 거 좋아했었고요. 이거 이외에도 줄넘기, 플로어볼도 있었고, 뭐 축구, 탁구, 웬만한 공 가지고 하는 놀이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. 이때 교복을 처음 맞춰 입어가지고 좀 신난 나머지 좀 빼빼로 먹는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, 중학교 때 사진이 딱히 없더라고요. 근데 이때는 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 이제 반장 부반장도 노려봤는데 아쉽게 잘 안 됐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탁구장 사진입니다. 저희도 인연이 좀 깊은 탁구장인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, 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이제 탁구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탁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. 중학교 시절에는 딱 기억나는 스토리가 딱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. 처음이 이제 탁구고 두 번째는 좀 이따가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까 초등학교 시절 말했다시피 제가 구기 종목 중에 탁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.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치고 싶었는데 1학년 때 이제 동아리나 뭐 체육 활동이 없어서 아쉽게 못 쳤고, 2학년 때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. 제가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없겠냐. 근데 이제 저희 동아리 그때 약간 개설 조건이 부원을 20명 정도 데려와야 명단이랑 사인을 받아와야 만들어질 수 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10명, 여자 10명 해서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.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좀 탁구를 쳤는데, 사실 뒤에 사진은 더 없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쳤습니다.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저 열정에 감동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탁구장인데 여기 한 층을 24시간을 한 달 동안 돈을 내고 대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담당 코치 선생님도 불러서 여기서 매일 연습하고, 그래서 1년 뒤에 중학교 3학년 때 대회도 나갔고, 대회 성적은 이제 여자분은 1등을 했습니다. 물론 내 팀밖에 안 나왔지만 1등을 했고, 남자분은 이제 8강에선 떨어지긴 했는데 조별 예선 또 뚫고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뭐 짜장면 시켜 먹고 그랬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
친구들이랑 막 기뻐하면서 행복했었는데 친구들은 보통 이기고 함께하는 거에 좀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제 속으로 약간 이기는 것도 좋지만 약간 제가 못하는 친구를 알려주고 그 친구가 좀 실력이 늘고 그런 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. 저는 나름 뿌듯했고 이제 그게 왜 뿌듯했냐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앞으로 할 두 번째 이야기인 도움반 친구들을 담당했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그 친구들 사진을 또 넣을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또 말로 설명하겠습니다. 제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도움반 담당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.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저희 3살 터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원래 하던 일을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너희 누나가 하던 거니까 너가 이어서 해라 하고 또 이제 제가 받아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. 근데 저희 혹시 도움반이 무슨 어떤 반인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?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입니다. 그죠, 보통 약간 발달 장애나 뭐 자폐 장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좀 묶어뒀던 그런 반이었고요.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오늘 좀 특별한 친구들이라고 좀 칭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입학했을 때부터 그 특별한 친구들이랑 좀 함께 지냈습니다. 뭐 당연한 거였고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따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웬만한 수업은 다 같이 들었습니다. 영어나 수학 같은 좀 난이도가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저는 무조건 그 친구들이랑 같은 조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학교 끝나면 그 친구들이 부모님네 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뭐 분식도 먹고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랑 뭐 저희가 뭐 일반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다르다, 선입견, 편견 같은 건 아예 없었고요. 그러면서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게 생기기도 전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못 갖게 되었다는 게. 다음으로 이제 고등학생부터 현재까지 한번 묶어봤습니다. 고등학교 시절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컨셉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컨셉을 너네끼리 준비해봐라 하고 준비했던 사진이고요. 이때 제 또래는 알겠지만 그 가짜 사나이가 또 한창 유행이었습니다. 제가 맡았던 게 이 선글라스 끼고 이근 대위 역을 살짝 맡아봤고요. 육군 옷을 입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다음으로 이제 이게 고2 때 야유회 갔을 때 사진입니다. 이때도 뭐 지금이랑 좀 똑같이 생겼죠? 그럼 제가 고2 때가 사실 제 인생의 암흑기를 좀 꼽자면 사실 고2 때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솔직히 막 암흑기가 몇 번 있진 않았지만 이때 당시엔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의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거실도 안 나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. 이 집안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한 4, 5개월 정도 집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. 너 이렇게만 있으면 너한테도 안 좋다 해가지고 뭐 자기가 다니는 곳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,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던 곳이 저의 약간 인생을 좀 바꿔준 꿈샘이라는 곳입니다. 꿈샘이 혹시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아까 도움반에서 좀 활동했던 그런 것처럼 지역의 발달장애 아이들을 저희 청소년이랑 1대1로 매칭을 시켜줍니다. 근데 이제 1대1로 둘이 알아서 놀아라 이게 아니라 1대1로 다 매칭을 시켜서 10명, 20명씩 모아서 좀 매주 토요일마다 좀 약간 활동을 하는 겁니다. 이 친구들한테는 좀 편견 없는 세상을 알려주게 하고 저희한테도 너네도 이런 뭐 선입견, 편견 갖지 말아라 하면서 했던 자원활동 프로그램입니다.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고요. 제 담당 학생입니다. 이제 꿈새 2년 맺기라는 곳을 다녔던 건데요. 여기가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제 인생을 한번 바꿔줬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고2 때 엄청 침울하다고 했었는데 제 담당 친구인데 이 친구 보면서 좀 치유도 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다시도 가고 싶을 정도로. 사실 이때는 아까 현재랑 같이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고2부터 고3까지 하고 성인 되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갔던 사진입니다. 이때도 거의 한 3-4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그 활동 기록이고요. 보통 가면은 6시간 반, 많게는 8시간도 찍혀 있고 19년, 23년, 24년 하고 여기 조금 더 있었습니다. 총 다 해서 기록상은 한 130시간 조금 넘게 나와 있던 것 같아요. 학점 인증 다 받았겠네. 네,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
60점인 줄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.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납니다. 되게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산업안전학과에서 배웠던 이런 위험성 평가, 보건 경영 시스템, 인간공학 같은 좀 딱딱한,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좀 규칙, 그런 좀 틀에 박혀 있는 걸 배웠는데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배웠고 했던 활동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면 저는 좀 감정적인 걸 했고 마음으로 보는 걸 했는데 여기 완전히 규칙, 규율 이런 느낌이었고, 제가 배웠던 거는 이제 그 친구들 뭐 사람이나 표정 하나하나 보고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아, 얘가 지금 뭘 하고 싶구나, 지금 뭐 기분이 어떻구나, 이런 걸 아는 방법을 배웠는데,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아, 너무 둘이 정반대인 성격을 가지고 있나? 라고 PPT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, 또 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둘 다 사람을 위하는 건 똑같고, 사람을 챙기는 거 이제 이성적으로 챙기냐 약간 감정적으로 챙기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나중에 안전관리자가 되면 안전학과에서 배운 것처럼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좀 몸과 마음 둘 다 챙길 수 있는 좀 양방향적인 그런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